프렌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서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온라인 박람회를 좀 주최하셨는데 저희가 닥터 프렌즈가 이제 저희가 설마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인으로. 예. 코너는 이번엔 해보세요. 마음 상담소. 따뜻한. 아까 뭐 예, 따뜻한. 차가운 마음이 아니고요. 그쵸. 네. 그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게 차가운 중요하죠. 사람이잖아요. 예. 따뜻한 마음 상담소. 따뜻한 마음 맞아요. 상담소로. 헬프님들 이제 네. 저희가 이렇게 공감해 드리기 위해서. 네. 진짜. 지난번에 이제 사연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사연. 네. 지난번에 우창현 선생님 사연을 좀 발음이 좀 별로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진짜요? 예. 벌써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낙준 선생님이 한번 경질됐구나. 예. 아. 예. 사연을 한번 네, 읽어보시죠.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황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프렌즈를 꾸준히 챙겨보는 한 헬프입니다. 저의 고민은 남들에게 요구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아도 저에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남들에게 요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해결될 문제들 같은 것도 괜히 저 때문에 실망하시는 일이 생길까봐 부모님에게도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고쳐지지 않는데 저의 이런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거절하기 어렵고 뭔가 부탁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많죠. 이게 많지. 많을 것 특히 같아요. 이게 사연자분이 좀 어리신 것 같아. 왜요? 제 개인적인 인생을 반추해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 들수록 좀 뻔뻔해진 것 같아.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줄만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도 잘 못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못하고 부탁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는 상처받을 것 같고. 명령을 했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했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심하고 잘 부탁을 못하는 성격이더라도 살다 보면은 내가 부탁하는 경험이 하나씩 쌓이게 되잖아. 맞아요. 막상 해봤더니 별로 그런 게 없어. 맞아. 내가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아. 아, 아, 여기까지 괜찮구나. 여기까지 괜찮구나.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많이 뻔뻔해졌다. 전에 비해서.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을 당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아, 근데 그치. 처음 거절은 굉장히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당연히 있죠.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던 누군가가 어떤 거절이었나요? 뭐 나랑 사귀어 줄래? 그건 정말 많이 거절 당해봤고 한 명한테만 막. 아니요. 11년 동안 그렇죠. 거절당했잖아요. 여러 번 거절당해본 적도 있어요. 같은 사람한테. 하여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거절당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였고 충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상황도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였으면 들어줬겠지만 다 사람이 나 같진 않구나. 그래서 이런 거절을 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사람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거절 받는 것도 괜찮다. 근데 내가 필요하다면은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라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연을 보면은 이분은 정말 너무 타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부탁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맞아. 내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 좀 싫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떨까? 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이제 남들의 시선이라던가 평가에 좀 예민하고, 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우창현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아니, 신경을 쓰는데 저는 그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그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SNS도 너무 많고 일단 나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의식이 없으면은 그냥 남들이 보는 대로 그 시선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SNS가 너무 보고 너무 그게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중심을 내가 잡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계속 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이게 확 쓰러지지 않는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치열하게 매일
그런 것들은 좀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우창 선생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막 우리 젊었을 때보다 어렸을 때보다. 어렸을 때보다 나이 몇 살인데요? 네, 젊었을 때. 되게 상처를 주네. 나 지금도 젊은데?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예. 네. 예, 근데 네. 이게 너무 이제 SNS 거의 일상 같잖아요, 요즘은. 그치. 그쵸. 그러니까 정말 계속 나도 모르게 남을 비교하게 되고, 예전에는 내 주변 사람들 SNS만 봤다면 요즘은 막 연예인들, 무장하게 막 맞아요. 뜨니까. 예, 연예인들이 뭘 하고 사는지, 또 셀럽들은 브이로그들 보고 이러니까 맞네. 정말 그 비교하는 게 내 수준, 내 주변 수준에서 너무 커진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러네. 진짜는 진짜.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에 신경 쓰고 SNS에 뭘 올리는 것도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 것보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이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내 욕구나 내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에 더 좀 집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더 많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이런 게 사회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냥 다 남한테 맞춰주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 주변 사람 다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겠지. 그쵸. 근데 지금 본인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본인이 불행한 거야. 그렇죠. 그 안에 자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맞아. 뭐 못하고 근데 그게 또 마음에 남잖아. 그쵸.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를 계속 끊임없이 부응하려고 하면 뭐 이게 끝이 없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내가 계속 남들한테 잘 맞춰 살다가 갑자기 안 그럴 수도 없고. 맞아. 정말 그럼 막 사람들이 좀 놀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우창 선생님?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늘 살다 보면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나도 모르게 쫓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너무 멋져 보이고. 예. 그래서 뭐 아침이 됐든 뭐 저녁이 됐든 잠들기 전이 됐든 그냥 뭐 나만의 루틴 같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못해서 혹은 뭐 말을 못해서 아쉬웠던 게 뭐가 있는지 그 아쉬움이 마음속에 남는 게 사실 그게 내 진짜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꼭 그 말을 해야겠다. 이런 걸 계속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혼자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이제 내가 남들한테 뭔가 요구도 하고 거절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걸 하는 게 싫어. 근데 누가 자꾸 시켜달라거나 부탁하면 거절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부탁 들어줄 수도 있고 맞아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면 안 들어줘도 안 들어줄 수도 되잖아요. 있지. 그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들은 어떤 건지도 내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감정을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모션의 어떤 어원이 뭐 움직이다, 무브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뭔지 알아야 내가 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일단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100% 저희가 뭐 아무리 기부 영상을 올려도 유튜브에 올리면 싫어요가 꼭 한두 개는 있어요. 맞아. 좋은 일만 하는데도 근데 정말 네.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낙준 선생님 싫어하는 사람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우창 선생님도 좀 몇 명 있잖아요. 저는 몇 명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를 생각해 보면 나도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그걸 맞아. 싫고 지나고 보면 왜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머릿속에 또 한 사람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어. 나도 이런데 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날 다 좋아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내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실천하기 쉬운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음식에 대한 나의 취향을 정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먹었더니 맛이 있어. 응. 더 먹고 싶어. 응. 이거는 안 먹고 싶어. 응. 그건 되게 정확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늘 뭐 먹을래? 그럴 때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응. 나는 오늘 제육볶음이 먹고 싶어. 나는 오늘 돈가스가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맞아요. 매일 세 끼는 먹어야 되니까. 이낙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해봐야 돼요. 저희도 생각하면 20대 초반에는 좀 말도 잘 못하고 거절도 못했던 것 같은데 해보면 거절을 여러 번 해도
얘랑 멀어지거나 얘랑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들을 해보다 버릇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갑자기 바꾸긴 어려워요. 하지만 행동을 바꾸면 그 생각도 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거절하고 요 정도까지는 들어주고 스스로 좀 선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도 따라오니까.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자존감이랑도 좀 되게 중요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내가 계속 뭔가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자존감이라는 건 뭔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통제하는 느낌이 들 때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 좋은 평가를 들으면 자존감이 의외로 좀 낮아져요. 이게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살기 때문에 자존감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구나. 맞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존감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낙준 우창윤 선생님처럼 오늘부터 막 거절도 해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들 땐 쌍욕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둘이 잘하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좀 하다 그게 보면 뭐지? 네. 그게 뭐지? 좀 생각보다 뭐 쌍욕해도 내 옆에 친구들도 있고 맞아.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 어떤 상담이 따뜻한 마음 상담소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